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생각해? 내가 시킨 일이 장난이야? 당장 다시 해와. 장현우는 어느 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끝만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복잡했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회장의 아들이라는 시선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편안한 길을 걸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길이 과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현우는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직접 사회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지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가 있는 서재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강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턱짓을 하며 계속하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현우는 한 박자 쉬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현우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고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냥 신입사원으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너는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미 준비된 길이 있다. 그 말은 늘 해오던 조언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마음을 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듯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지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대답이 나왔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봐라. 대신 조건이 있다. 누구에게도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된다. 허락을 들은 순간 현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안도의 감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겠다. 현장은 쉽지 않다. 너는 지금까지 직접 겪지 않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는 시험과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현우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견디겠습니다.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제된 문서처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모든 허락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이 계획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을 통해 경영지원팀 계약직 사원, 연봉 3천만 원이라는 이름 없는 서류가 처리되었습니다. 회사는 평소처럼 움직였고 누구도 이 신입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작은 원룸을 따로 얻었습니다. 출퇴근을 스스로 해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새로 산 정장과 저렴한 구두는 아직 몸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출근 전날 밤 그는 가방을 펼쳐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볼펜, 노트, 싼 지갑, 교통카드.
모두가 처음부터 준비하는 청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가방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낯선 설렘과 작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아오자 현우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여니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방에서 나와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근길의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익명성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 이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현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위치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세상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장현우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긴장감이 몸을 먼저 깨운 듯 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틈으로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에는 묘한 열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쪽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지요. 정장을 입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새 옷이 낯설었습니다. 허리춤을 조절하고 구두끈을 다시 매고 넥타이를 여러 번 매듭지었다 풀었습니다. 결국 단정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짧게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이미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줄 뒤에 섰습니다. 자신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익명성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회사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에는 묘한 경직이 생겼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엇갈렸지요. 회사 로비는 출근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카드키를 찍는 소리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사람들의 작은 술렁임이 뒤섞여 있었지요. 현우는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번호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이미 여러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처음 맞이하는 현우에게는 생소한 분위기였습니다. 경영지원팀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정돈된 회색과 흰색의 조합이었습니다. 곳곳에서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균일하게 울렸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배정받은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안내받은 문서를 손에 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의 직원이었습니다. 신입이신가요? 그 질문은 의례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박상무가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어온 신입인가? 짧고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가 다시 한번 인사하자 상무는 시선을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알면 됐다. 알아서 잘해보라. 그 말에는 따뜻함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지시였지요. 현우의 자리는 회의실 앞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문서 꼬지가 깔끔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기초적인 설정을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팀원들이 오가며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지만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현우는 마음속으로 차분히 다짐했습니다.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첫 업무는 간단한 자료 정리였습니다. 누락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순서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고된 일은 아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을 다루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면을 하나씩 넘기며 명령어를 확인하는 모습은 어딘가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대리가 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현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구내식당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고 현우는 번호표를 뽑지 않아 직원 뒤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웃으며 번호표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먼저 뽑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우는 당황해 번호표를 급히 뽑았습니다. 주변 직원 몇 명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가벼운 실수였지만 조금은 얼굴이 붉어졌지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김 대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점심자리에서 김 대리는 팀 분위기를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면 수월한지 알려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오후로 넘어가자 박상무는 가끔 지나가며 현우의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해보라. 그 말투에는 도움의 의도보다는 지적의 색이 짙었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현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업무는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하루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문서 처리도 조금씩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부분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빠질까 걱정되어 몇 번씩 확인하는 반복이 이어졌습니다. 사무실 속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받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익명성 속에서 그는 차분히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주변 책상에서 하나둘씩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업무 파일을 마지막으로 저장했습니다. 손끝은 조금 굳어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군요. 그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 밖으로 나오자 도시는 이미 저녁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길이 맞겠지요.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그 다짐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현우의 첫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낯설고 서툴렀지만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서 정직하게 한 걸음을 내디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은 회장의 아들이 회사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맞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출근길 내내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적응하느라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작은 선물이라도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자리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매일 확인을 하던 중 급여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메신저 알림창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계좌 금액을 확인하는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입금액 230만 6,540원. 그는 금액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스크린을 확대해보고 이체 내역을 새로 고침하며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연봉이 3천만 원이었으니 월급은 적어도 그에 맞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사가 출근하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상사는 커피를 들고 느긋하게 앉아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들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월급이 잘못 입금된 것 같습니다. 상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피곤함 대신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상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맞아. 공제하고 이것저것 빼면 그 정도지.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월급도 그에 맞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상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혹시 월급이 3천 나오는 줄 알았던 건 아니지? 그건 회사 대표급 연봉이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왔네.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사실에 대한 실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상사가 짓는 그 조소가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반응을 본 상사는 더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회 초년생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말끝에 숨겨진 미묘한 비웃음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상사는 그의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의미 없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지. 왜 이렇게 느리지? 3천 받는 줄 알았으면 일이라도 빨라야지. 그 말들은 모두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리게 속삭여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모자라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며 견디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들리는 눈치 없는 웃음, 소리와 미묘한 시선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찾아왔지만 식사는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는 사이 그는 조용히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연봉과 월급의 차이를 몰랐던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찌른 것은 상사의 눈빛과 태도였습니다. 자신을 가장 쉬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느낌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상사가 회의를 준비하라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료를 만들었지만 상사는 말했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만들었어?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겠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직원들이 들을 만큼은 충분히 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직원이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는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날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퇴근 무렵 아들은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기뻐하고 싶었던 마음,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상사의 조롱, 직원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 불편한 직감. 상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일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건물 밖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은 어둡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월급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이 회사에서 겪게 될 진짜 시작, 그 시작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이 지나고 사무실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고 다른 직원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아들은 출근길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 앞에 서니 가슴이 작게 조여왔습니다. 실수로 시작된 오해가 더 큰 곤란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며 말해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한 감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상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인사하자 상사는 시선을 잠시 올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늦지 않았네. 그 말에는 칭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가볍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늦을 사람이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업무 메일이 여러 건 도착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온 메일이었습니다. 상사는 퇴근 직전 맡겼던 보고서 수정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겠어. 기준에 안 맞아. 아들은 이미 여러 번 검토한 자료였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전에 끝내.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였고 이미 오전 스케줄은 빼곡했습니다. 아들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료를 다시 손봤습니다. 오전 내내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간혹 들리는 키보드 소리만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숫자 하나, 문장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손끝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상사는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잡담을 나눴습니다. 월급날에 실수한 친구 있더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들어왔나 봐.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웃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자연스레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 준비해 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점심 비용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책상 위 도시락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팀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사는 아들에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수차례 검토하며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상사는 자료 첫 장을 보더니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됐지. 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어제 지시해 주신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상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시했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는 상사의 일방적인 말로 흘렀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작은 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상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잠깐 보자. 빈 회의실에서 상사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일을 맡기면 기본은 해야지. 오늘도 그렇고
요즘 집중이 부족한 것 같아. 아들은 최대한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노력은 좋은데 이런 실수는 계속하면 곤란해.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한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예민하신가 봐요.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아들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더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하루하루 쌓여가는 듯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상사는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책상에 두툼한 파일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 마무리하고 가. 내일 아침에 필요해. 아들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퇴근까지 10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이십니까? 상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간단한 거야. 조금만 하면 되지. 하지만 파일을 펼치자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정리, 문서 수정, 검토까지 해야 했습니다. 상사는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에는 몇 명만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엑셀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눈이 조금씩 따끔해졌습니다. 마음은 지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가볍게 뒷목을 만졌습니다. 오늘 하루의 기록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상사의 괴롭힘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웃음, 그 다음엔 공개적인 질책, 이제는 퇴근 전 업무 지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자라서 이런 걸까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 그러나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괴롭힘 뒤에 더 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사의 그림자는 더 깊고 넓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상무실 문이 닫히고 박상무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속에는 이번 달 인사 자료와 근무 성과표, 그리고 회장의 아들 자리 배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없애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넣어야 한다. 회의실 밖에서는 직원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 연봉과 월급 실수를 이용하면 충분히 압박할 수 있지. 처음엔 작은 실수처럼 보이겠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 회장의 아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리 비워야 할 사람이 있지. 전화선을 통해 들리는 낮은 목소리에 박상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업무는 충분히 많고 압박은 계속합니다. 통화를 끊자 그는 책상 위 문서를 정리하며 다시 계산했습니다. 연봉 3천만 원 착각 사건, 퇴근 전 업무 지시, 공개적 질책,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평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단 한 명만 몰래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상무는 자신이 벌이는 게임의 판이 얼마나 완벽한지 스스로 확인하며 만족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불륜 상대의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퇴사하면 이 자리가 바로 비게 된다. 준비는 이미 완료되어 있다. 다만 계획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일부러 회장 아들이 앉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없네. 그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속에는 미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일에 집중했지만 박상무는 그의 얼굴에 번지는 긴장감을 즐겼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상무는 퇴근 10분 전까지 끝내기 어려운 자료를 또다시 맡겼습니다. 아들은 눈을 꾹 감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했지만 그에게 보내는 시선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상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오늘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군. 회의 시간에 상무는 일부러 아들의 실수를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처리했나? 직원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작은 압박과 실수 지적, 그리고 불편한 시선이 쌓이면 아들은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퇴근 직전 상무는 불륜 상대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 자리 만들 준비가 끝나면 알려줄게.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상무의 계획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누구도 그 흐름을 방해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사의 압박은 견디기 힘들었고 앞으로 계속될 날들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겠습니다. 하지만 상무의 계획은 이미 아들의 마음속 균열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음 주 그 균열은 점점 깊어져 결국 퇴사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박상무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만간 자리가 비게 되겠지. 그때 준비된 사람을 바로. 어둠 속에서 창밖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사의 조용한 복도와 빈 사무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박상무의 계획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아들은 출근길 내내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남겨둔 업무가 떠올랐습니다. 퇴근 전 상사의 지시는 끝이 없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상사 박상무가 보낸 지시였습니다. 오늘까지 자료 정리, 정확히 검토 후 제출. 아들은 손을 떨며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해야 할 업무 목록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파일 정리, 보고서, 수정, 데이터 입력, 팀장 보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상사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상사는 오전 내내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 명 한 명을 훑는 듯 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계획대로군. 조금씩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작은 오타, 숫자 하나 틀린 표, 파일 순서 변경까지 상사는 미묘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라.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느끼는 무거움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지시 뒤에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했지만 그는 조용히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식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동료의 시선도 의식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상적인 하루를 보내는 사이 자신만 압박과 긴장 속에 놓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사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며 전날 지시했던 업무와 겹치는 과제를 또 맡겼습니다. 퇴근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손끝이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사무실을 배회하며 아들을 관찰했습니다. 때때로 다른 직원들을 향해 농담을 던지며 속으로는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과 반복적인 질책으로 회장의 아들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회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 작업이 끝날 듯 말 듯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아들은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습니다. 머리는 흐려지고 손목과 어깨는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왔습니다. 눈앞 화면이 흐릿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상사는 다가와 결과물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늦어? 기본을 못 지키면 안 된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좌절이 교차했습니다. 상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내일 아침까지 다시 점검한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들은 결국 의자에 몸을 맡긴 채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눈앞의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야 한다. 그러나 이미 정신적 한계는 가까웠습니다. 속으로 느끼는 긴장감과 피로감은 몸과 마음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사의 의도대로 하루하루가 압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속삭였습니다. 오늘 잘 버텼지. 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하다. 그 말 속에는 위협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향해 밀려오는 압박의 무게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 상사의 감시와 반복되는 질책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지만 내일도 같은 압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을 월급 3천만 원으로 착각했던 순간부터 시작된 모든 일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놓친 숫자 하나, 늦은 제출 하나가 상사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몰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회사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상사의 계획은 천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은 이제 막 한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곧 그의 선택을 결정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실 안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아들은 하루 종일 이어진 업무 압박과 상사의 반복적 질책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손목과 어깨는 묵직하게 아팠고 머릿속은 끊임없는 계산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컴퓨터 화면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그는 끝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하다.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무언의 압박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계점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 해도 몸과 마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자신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확실한 결정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의 시선과 상사의 냉소적 미소가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지난 한 달간의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월급날의 충격, 상사의 반복적 압박, 퇴근 직전의 무리한 업무 지시, 모든 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이 계획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상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자리를 비우게 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 그는 사무실 문을 열며 단호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참 바라본 뒤 상사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상사는 잠시 눈을 깜빡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정했나? 예상대로군. 아들은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압박, 부당함이 한순간에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아들의 사직서를 받아들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계획이 한 단계 더 진행되겠군.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이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박상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 박상무는 당황했지만 표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아, 회장님. 오늘 아들이 사직서를. 회장은 눈빛을 곱게 하며 박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직서라,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직원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의 아들은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퇴사하게 만들려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상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상무가 연봉 착각 사건을 이용해 퇴근 전 무리한 업무 지시와 공개적 질책을 반복하며 불륜 상대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들을 회사를 떠나게 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상무, 지금까지 한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상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설명드릴 기회.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을 지십시오. 직원들은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묵묵히 일하던 아들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박상무는 결국 회장으로부터 공개적 경고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아들은 회사에 억울하게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후 안전하게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견디면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 이후 회사 내부는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안도했고 불필요한 압박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퇴사를 통해 스스로 한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장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내 선택으로 내 길을 만들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 억압과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공기는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상무는 의자를 붙잡은 채 긴장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회장의 눈빛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박상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상무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변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저 아닙니다. 제가...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 손으로 박상무를 바라보며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연봉 착각 사건, 반복된 퇴근 전 업무 지시, 공개적 질책 기록, 그리고 불륜 상대를 위한 자리 계획까지 모든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사실이다.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박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억압과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박상무를 향했습니다. 너는 계획적으로 신입사원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리를 조정하려 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오늘부로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 박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의 모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는 직원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결단에 안도하며 공정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했다. 그동안 많은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텼구나. 회장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견디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필요한 압박에 흔들리지 말거라. 너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아들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뒤 회장은 모든 직원 앞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공정과 신뢰 위에 세워진다. 권한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 오늘 이 사건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사례다. 직원들은 긴장과 안도의 감정이 교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회사 문화가 회복되는 신호였습니다. 박상무는 징계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설계한 계획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은 책상 위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 불이 꺼졌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은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구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회장의 결단은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준과 보호가 돌아갔습니다. 박상무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회장의 아들은 안전하게, 당당하게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은 아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이번 일을 잊지 말거라.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과 자신을 지키는 힘의 중요성을 기억하거라. 아들은 마음속으로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압박과 억압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공정한 질서와 자신의 선택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졌으며 억압과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가 남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회장의 사이다 참교육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고 회사는 다시 신뢰와 공정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밝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며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압박과 긴장, 상사의 계획적 괴롭힘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몸과 마음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컴퓨터 화면 대신 노트와 펜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배워야 할 일,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봉과 직급, 회사의 권력 게임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겠다는 다짐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겼습니다.